16번부터 21번 경제인데, 자, 천천히 한번 볼까? 가계, 기업, 정부, 경제 주체야. 그런데 여기다 이제 만약에 하나 더 쓰라 그러면 외국도 들어가. 외국이 뭔지 알지? 외국은 무역 경제 주체란 말이야. 그래서 외국까지 포함된다. 외국. 그러면 경제 주체가 네 가지가 되겠지. 가계, 기업, 정부, 외국. 그럼 전부 경제 주체가 다 나온 거야. 가계는 소비, 기업은 생산, 정부는 정책 결정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당연하겠지. 정부 역할은 바로 저거야. 정책 결정을 통해서 경제를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정책 결정. 이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맨날 나온다. 편익과 비용.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는 거야. 예를 들어 편익이 많아. 그럼 그건 합리적인 선택이야. 근데 편익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편익에서 비용을 빼버렸어. 그러면 순이익이지. 순편익. 그런 걸 찾는 게 바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정책 결정의 합리적인 선택은 순이익이 높아야 되겠지. 그치? 편익에서 비용을 뺐는데 많이 남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때 편익이란 어떤 선택을 할 때 얻는 이득이야. 그러니까 편익은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기업의 판매 수입과 같은 금전적인 것이나, 그럼 이건 금전적인 이득도 편익도 있고,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하면서 얻는 정신적 만족감 같은 이득도 있단 말이야. 편익은 그럼 두 가지네. 금전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그지? 자, 그러면 하나는 금전적인 거, 하나는 비금전적인 거라고 해야 되겠네. 비금전적인 거. 금전적인 거, 비금전적인 거. 그 다음에 판매 수입 같은 거하고 정신적 만족감, 이거는 같은 거고, 금전적인 거하고 비금전적인 거는 합치면 편익에 해당된다. 비용이라는 건 돈 쓰는 거잖아.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거다. 명시적 비용은 겉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얼마를 썼다 이거지. 근데 얼마를 쓴 건 아닌데 비용에 포함되는 게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비용이 되는 거. 예를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뭐 기다림이라든지 있잖아. 그런 걸 암묵적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 제일 보이지 않지만 제일 많이 들어간 거 플러스 명시적 비용을 합치면 비용 전체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암묵적 비용은 어떤 선택을 해서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명시적 비용은 그 선택을 할 때 화폐로 직접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우리가 보통 암묵적 비용을 뭐라 하냐면 기회비용이라고 보통 불러. 기회비용은 다시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기회비용이 없으면 나중에 편익은 없는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잖아. 예를 들어 택시 운전해서 돈을 벌고 싶어. 그럼 택시를 사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치? 근데 택시를 샀어. 그리고 이익을 얻었어. 그런데 나중에 있잖아. 나 그만둬야지. 그럼 뭐 택시는 팔 수 있겠지만 그 비용은 매몰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회비용은 매몰비용이라고도 보통 부른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찾을 수 없는 걸 매몰비용이라고 한다. 뭐 이런 것 갖다가 암묵적 비용이라고 보통 불러. 자, 순이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라고 얘기했지. 요번에는 순편익이 나왔어. 순편익. 순자가 붙었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만 붙이면 돼.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지는데, 한계 편익은 어떤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야. 한계 비용은 그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야. 예를 들어 이제 잘 모르면 예시만 잘 보면 돼. 그러면 한계 편익, 한계 비용 알 수 있다고. 예를 들어 볼펜을 한 개 더 살지야. 이번에는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의 한계 편익은 볼펜을 한 개 더 사는 데에 추가로 얻는 만족감인데, 이게 한계 비용은 볼펜을 한 개 더 사기 위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이야.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 그만큼 상응해야 되겠지, 그지? 같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한 개 사도 만족감이 있으니까 순편익이 올라가겠지.
한 개를 더 사기 위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어. 그런데 그걸 한 개를 얻으면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 있다고. 그게 비용에 딱 맞는 만족감이야. 그러면 순편익이 최고가 되는 거야. 그 얘기한 거야. 지금은 순편익 얘기했고 예시로 얘기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업은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한계 비용, 한계 수입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아까 나왔던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 있지? 그거는 소비자 얘기고 여기서는 기업이야, 기업. 한계 비용, 한 개를 더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랬을 때 비용이 더 들어갔는데 그걸 팔았더니 비용보다 많아 적어. 적으면 손해고 많으면 이익이야.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야지. 그게 합리적 판단이야. 그래서 한계 비용보다 한계 편익이 수입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 되겠지. 그걸 갖다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자, 기업 입장에서 한계 비용은 상품 생산량의 한 단위, 요거 조심만 하고 하나 더 생산하는데 증가되는데 추가 비용이야. 한계 수입은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하여 판매를 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야. 한 단위가 또 중요하단 말이야. 한 단위. 이게 한계라는 말이 한 단위. 단위라는 얘기는 한 개 더, 수량을 한 개 더 라는 뜻이야.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은 누구나 시장의 진입이 자유롭고요. 가격 이외에 다른 경쟁은 없고요. 이상적인 어떤 경쟁 시장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실에서는 좀 불가능한 완전 경쟁 기업이라면, 경쟁 시장의 기업이라면 상품의 가격 그 자체가 한계 수입이 된다. 왜? 이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 자, 선생님 잠깐 완전 경쟁을 잠깐 얘기해 줄게요. 완전 경쟁이라는 건 시장의 진입과 시장에서 진입의 반대말은 뭐지? 진입. 자, 이 그대로 하면 진입의 반대말은 퇴출이라고 할게요. 퇴출. 잘 생각이 안 나. 자, 그러면 들어가는 것도 자유롭고 나오는 것도 자유로워. 그 다음에 가격을 통한 경쟁이 알아니? 가격 통한 경쟁. 그 이해 건 없어. 예를 들면 무슨 할인을 한다든지 무슨 덤으로 준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돈 딱 내고 딱 그거에 맞게 물건을 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완전 경쟁 시장은 원래 이상적인 시장을 말하는 거야. 현실에는 좀 하긴 그렇고. 그 다음에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딱 정해지는 거야. 이런 게 완전 경쟁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의 기업이라면 그냥 가격이 딱 정해지면 그게 이익이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한계 수입이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어?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되어 있고 거래되는 상품이 동질적이고 여기 나왔네. 여기 설명돼 있네. 공급자 수요자가 여러 명이다. 독점은 안 돼. 그 다음에 동질적 상품이니까 다 똑같아. 그 다음에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거 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랑 똑같아. 뭐가 똑같으냐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상품은 다 똑같아. 그다음에 공급자가 수요자가 여러 명으로 구성돼 있어. 그러니까 경쟁 시장이지. 이런 상황에서는 완전히 가격이 한계 수입이 돼버리는 거야. 가격 자체가. 즉 기업이나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 깎으면 안 돼. 깎아줘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그 가격이 한계 수입이 되는 거지. 상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시장 수요가 증가했대. 그럼 가격이 오르겠지. 한계 수입도 그만큼 동일하게 오르는 거야. 이게 완전 경쟁 시장 체제에서의 기업의 한계 이익, 한계 수입에 관한 걸 지금 설명한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얘기는 생산하면 하는 대로 이윤을 얻는 거야. 알았니? 이윤을 얻는 거란 말이야. 자, 생산을 계속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업은 한계 비용,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야 되겠지.
자, 선생님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한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하나를 더 만들었을 때 여기서 한 단위라고 했으니까 한 단위를 더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그 비용을 지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있지 일치한다는 얘기는 비용을 들인 만큼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야.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의 극대화로 갈 수 있겠지 당연히. 이게 만약에 깨져서 한계 비용이 더 들어가. 그러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손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한계 비용보다 한계 수익이 월등히 높아. 이거는 생산량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지. 계속해서 비용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데 그러면 생산을 늘려야지 당연히.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큰 경우 상품 생산량의 한 단위가 더 줄일 때 오히려 절약되는 비용이 더 커. 그러면 줄이는 게 맞겠지. 그러면 이윤이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윤이 꼭 물건을 주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만 이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비용 나가는 걸 절감해도 이익이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와 반대로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나왔네. 생산량을 늘려 이윤을 증가시킨다. 아직 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비용과 수입이 일치할 때 있잖아. 그때까지가 한계 수입이 최대한이 된 거야. 그런데 비용 있잖아. 수입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마이너스니까 오히려 생산을 줄이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럼 뭐야?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가지고 기업의 합리적 선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기업이다. 그런데 아까 바로 위에 문단은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야, 소비자. 소비자 입장에서의 합리적 선택은 뭘까? 순편익이 최대일 때, 즉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여기 뭐냐면 지불하는 돈과 만족감이 일치할 때, 그때까지만 사면 돼. 근데 나중에 돈을 더 지불했는데 만족감이 떨어져. 그럼 더 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위에 문단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순편익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 지금 여기 기업의 합리적 선택은 바로 한계 수입, 한계 비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생산을 계속할 때 이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손실이 발생할지 판단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다. 그게 누가 하는 건데? CEO가 하는 거야. 이런 기업이 계속 돈을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생산한다고 그래서 이익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어느 시점에서 딱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지.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평균 비용이다. 이번에는 합리적 선택을 평균 비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네. 위에 거는 합리적 선택을 한계 비용, 한계 수입 갖고 설명했는데 여기는 평균 비용 갖고 설명하는 거야. 평균 비용이 뭐야? 어떤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총 비용. 이걸 생산량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눈 거야. 예를 들어 1억이 들어갔는데 10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1억 나누기 100 하면 평균 비용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거 지금 설명한 거야.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을 말하는 게 평균 비용이고 여기서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된다. 고정 비용은 맨날 들어가는 거잖아. 한계 비용은 총 비용 중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 것과는 달리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 가변 비용 모두 영향을 받는다. 여기 나와 버렸어. 뭐가? 자, 여기 보니까 총 비용과 총 비용, 그다음에 한계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한계 비용은 가변 비용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 가변 비용. 하지만 총 비용, 평균 비용은 평균 비용. 지금 평균 비용이 핵심인데 고정 비용도 들어가고요. 가변 비용도 두 가지 모두 영향을 받는다. 고정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비용. 예를 들면 임대료 같은 거 바뀌지 않잖아, 그지? 생산량이 많든 적든 매달 똑같이 내야 하는 임대료가 그 대표적인 예다. 여기 나왔네. 가변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그러니까 가변이지. 그지? 막 변한다.
값이 변한다. 그게 가변 비용이야. 자, 그 다음에 그게 가변 비용에 뭐가 있어 그랬더니 각종 재료비 생산에 늘리기 위해서 추가로 고용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바로 가변 비용이다.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은 거지. 그때그때 들어가는 게 가변 비용이야. 그렇다면 기업은 손실이 발생하는지 평균 비용을 통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질문했어.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언제라도 가능한 기업이, 자, 이건 이제 전제야. 조건이 이런 조건에서 이제 계산하겠다는 거야. 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하에서 이 기업은 평균 비용을,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 평균 비용, 전체 생산량, 생산된 비용 나누기 상품 수. 그러면 상품의 시장 가격과 비교해 보면 만약에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도 못 미쳐. 그러면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건 n분의 1로 나눴으니까 그거보다 안 돼. 그러면 맨날 만들어봐야 손해지. 결과적으로 손실을 피할 수 없다. 생산량을 얼마나 하든지 상관없어. 무조건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 아래라면 무조건 손해야. 그렇다면 투입된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여 손실 발생을 막는 것이 이 기업이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 계속 있어봐야 평균 비용보다 안 되는 가격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빨리 정리하는 게 이익이다라는 얘기, 합리적 결정이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이 의도한 생산량에서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이윤이 남는데, 자, 봐봐. 평균 들어가는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이윤이 남는데, 뭔 말인지 알겠지? 가격을 더 높이 받아야지, 평균 비용보다. 어떻게 해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생산을 계속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처럼 평균 비용은 한계 비용과 더불어 기업이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 더 생산할 건가 말 건가의 기준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평균 기업 최저점보다 아래다, 혹은 비용보다 가격이 낮다, 비용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고, 한계 비용도 아까 얘기한 대로 한계 편익과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생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기준이 된다. 합리적 선택을 하는 기준이야. 합리적 선택의 중심으로 생산에 관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살펴보는 것은 경제활동을 더 잘 이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치? 합리적 선택. 기업이 생산을 할 건지 말 건지 의사결정을 살펴보면 기업은 어차피 이윤 추구잖아. 그런 어떤 이윤 추구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 이런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특히 기업의 생산활동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해주고 고용을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을 일으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을 할지 말지에 대한 그 생산활동 있잖아. 이거는 국가경제, 국민경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업의 합리적 선택 혹은 결정에 대해서 생산활동에 대해서 뭐랄까 깊이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편익, 비용, 한계 편익, 한계 비용, 한계 수입, 총 비용, 평균 비용, 고정 비용, 가변 비용,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 내지는 편익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왔단 말이야.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 이 글을 정리할게. 일단 필기를 좀 해. 선생님이 천천히 정리를 해줄 테니까 필기를 해. 자 봅시다. 뭐냐면 여기서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부터 할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기업의 이윤 극대화 정리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물론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고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기면 되겠지. 근데 한계 비용과 한계 생산에 따라서 한다면 한계 비용이 있고 또 한쪽에는 한계 수입이 있다고 치자.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크다. 그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잖아. 그럼 생산량을 어떻게 돼? 생산량을 줄여야지 당연히. 두 번째, 한계 비용이 있고 또 한계 수입이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한계 수입이
더 커.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생산량을 늘려야 되겠지. 비용에 비해서 이익이 많단 말이야. 그럼 비용이 더 들어갈 때까지 계속 생산량을 늘리면 극대화될 수 있지, 이윤이. 요게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가지고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평균 비용이잖아. 평균 비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용 나누기 개수를 말하는 거야. 이걸 갖고 손실을 어떻게 판단하냐? 그러면 평균 비용 곡선이 있는데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아래에 있어. 그러면 굳이 생산할 필요가 없겠네. 계속 해봐야 무조건 손해니까. 이게 지금 기업이 합리적 결정을 하는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계 비용, 한계 수입 혹은 평균 비용을 가지고 내가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자. 문제. 원래 이렇게 내용이 좀 어렵거나 확 안 들어오는 경우에는 문제를 보면 오히려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 이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문제 풀 때 꼭 확인을 해도 알았지? 자, 위클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 내용 전개 방식이다. 1번. 함정 선택을 할 때 장점을 제시하며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평가하고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이야기했어. 근데 과정도 얘기 안 하고 기준만 얘기했잖아. 기준. 그지? 자, 그러면 지금 1번은 틀렸네. 그지? 그 다음에 함정 선택할 때 장점? 이윤 극대화 얘기, 이윤 극대화 때문에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장점이라고 보긴 그렇지. 2번으로 가고 2번. 함정 선택이 지닌 한계를 제시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어. 이건 글이 완전 이상한 쪽으로 가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언급은 아예 하지도 않았네. 3번. 경제주체가 되기 위해 조건을 제시하며 각 경제주체가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하고 있다. 경제주체가 하는 역할은 맨 끝에 수행하는 역할은 뭐 가게는 소비, 기업은 생산 이런 건 얘기했거든. 근데 경제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도 언급하지 않았다. 4번. 함정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 이거잖아 지금. 생산할 건지 말 건지. 기업의 의사결정. 그래서 한계 비용, 한계 수입,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5번. 기업이 생산활동을 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제시하며 생산량을 결정할 때 어려움의 원인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다. 뭐 이런 건 전혀 없어. 하니 기업 있잖아. 생산을 지속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는 평균 비용하고 아까 얘기했던 한계 비용, 한계 수입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야.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 이건 아니죠. 정답은 4번이야. 4번 이외에는 뭐 전혀 말도 안 돼. 자, 17번. 윗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물어본 거. 1번. 총 비용에서 고정 비용을 제외했대. 나머지는 모두 가변 비용이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건 총 비용을 어떻게 했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두 가지를 합치면 총 비용이 된다며? 그러면 한쪽을 빼면 한쪽이 남는 거잖아. 맞는 거지, 그지? 2번. 완전 경쟁 시장의 개별 소비자는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은 이상적 시장이라고 했고 가격은 그냥 그대로 한계 수입이 되고 소비자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얘기한 거야. 맞았고. 3번. 생산량과 관계없이 기업이 매달 똑같이 내야 하는 임대료는 한계 비용에 영향을 준다. 이건 틀렸네. 그지? 그렇잖아. 한계 비용은 있잖아.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 거야. 평균 비용에는 고정 비용, 가변 비용 모두 영향을 받지만 그렇다면 생산량에 관계없이 매달 내는 임대료는 평균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지 한계 비용이 아니라 알았어? 이게 지금 한계 비용이 아니라 평균 비용이야. 고정 비용, 가변 비용 모두 평균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4번.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이 생산된 상품을 똑같이 배분되었을 때 얼마인지를 나타낸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 나누기 상품의 수라고 얘기했지. n분의 1이라고. 그럼 평균 비용이 나오고요. 맞았고. 5번. 같은 편익을 주는 대안이 여러 개 있대. 편익은 똑같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을 선택하면 이윤 극대화지, 그지? 그게 합리적인 기업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 합리적이다. 정답은 3번이 틀렸고요. 3번은 임대료는 평균 비용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돼. 다음 18번.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이다. 기억의 의미. 자, 그럼 기억이 뭔가 잠깐 볼게. 기억은 기억이 어딨냐? 기억이 맨 끝에 있나? 이처럼 평균 비용은 한계 비용과 더불어 기업의 생산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낼 때 유용하게 활용되는 기준, 지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그러면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중요. 일단 이윤극대화를 생각해보고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이 얼마인지, 한계 비용은 가변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아볼 때 유용하다. 이게 뭐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거하고 아무 상관없지, 그지? 평균 비용의 고정 비용이 얼마인지, 한계 비용이 가변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그럼 뭐 그거는 여기에는 지금 이윤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선택에 관한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다른 거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그런데 굳이 이걸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 때, 기업은 있잖아, 손실이 발생했을 때 평균 비용, 맞지, 그지? 그 다음에 평균 비용보다 최저점이다. 최저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생산을 당장 중단해야 되겠지, 그지? 그럴 때 알아보는 게 평균 비용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평균 비용은 그 평균 비용 최저점 아래에 가격이 설정되면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할 때 하는 거고, 가변 비용, 한계 비용은 뭐 이거 가변 비용 들어가는 건데 지금 취지하고 맞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평균 비용은 시장 가격이 왜 오르는지, 한계 비용은 시장 가격이 왜 떨어지는지, 이거 뭐 전혀 내용이 없어. 이런 건 기억의 의미는 생산할지 말지야. 더 이상 생산을 유지할지 그만둘지. 4번 정답이네. 평균 비용은 생산을 중단할 만한 상품 가격이 얼마인지. 상품의 가격이 나왔잖아. 상품 가격이 평균 가격의 최저점보다 못 미친다. 그러면 이거 생산 중단해야지, 그지? 한계 비용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 도달해야 될 생산량이 얼마인지, 아까 얘기했잖아. 생산량은 얼마일지, 이윤을 늘리기에 도달해야 되는 생산량은 얼마일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그래서 한계 비용하고 한계 수입이 있어. 그래갖고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을 넘어서면 생산을 중단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평균 비용은 그 가격이 평균 비용 최저점에 미치지 못한다면 생산을 중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지. 생산 중단 결정의 기준이라는 뜻이야. 4번이야. 19번. 윗글을 참고할 때, 윗글의 A를 참고할 때 독서 후 심화 활동을 수행한 내용이다. 뭐 독서라고 얘기했지만, 자, 내용을 한번 볼까? 자, 독서 후 심화 활동 3,000원을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3,000원이야. 가게 간 갑은 각각 1,000원인 과자하고 음료수를 모두 사고 싶지만 이게 기대고, 먼저 모모 과자의 소비량을 함정 선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먼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과자 먼저 선택한다는 얘기지. 과자 소비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아래표와 같다. 비용에는 갑이 과자 소비로 포기한, 자, 이거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야. 음료수 소비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반영했다. 실제는 아니야. 안 하니? 환산한 거니까. 편익은 과자의 소비의 만족감을 고려해 각각 소비량만큼 과자를 사기 위해 갑이 지불해야 할 마음이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나타냈다. 갑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은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 표만 가지고 하는 거고. 자, 그럼 일단 보자. 자, 과자 한 개를 사면 비용이 얼마야? 2,500원. 두 개를 사면 5,500원. 세 개를 사면 9,000원이지, 그지? 그러면 편익이라는 것은 비용에 따른 이익이잖아, 그지?
그러면 3,000원을 지금 갖고 있네. 3,000원. 3,000원 가지고 사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 틀린 걸 찾는 거네. 1번부터 한번 가볼까? 1번. 갑이 과자 소비에서 얻는 순편익은 과자 3개를 살 때보다 1개 살 때가 더 크겠군. 자, 생각해봐. 하나를 사면 4,000원의 편익이 있다. 그럼 2개를 사면 8,000원이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 7,500원이야, 실제로는. 그 다음에 3개 사면 12,000원이 돼야 되는데 9,500원이야. 그러면 1개를 살 때는 4,000원의 편익이 있는데 2개를 사면 2개째에는 3,500원의 편익, 3개를 사면 2,000원의 편익이 생기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1개 살 때가 편익이 제일 큰 거겠네? 맞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과자를 1개 살 때는 1,500원. 왜냐면 자, 여기다 봐봐. 4,000원의 편익인데 비용을 지불해 버리면 1,500원이네. 지금 다시 따져볼게. 자, 첫 번째 1개를 사면 1,500원의 편익이 생기고 2개를 사면 과자 자, 2개를 사면 이게 지금 1개를 살 때는 4,000원에서 2,500원을 뺀 거고 3개를 살 때는 어떻게 될까? 순편익은 편익이 9,500원인데 여기 다 비용이 있구나. 4,000에서 2,500 빼면 1,500이고 9,500에서 9,000을 빼면 500이잖아. 그래서 편익이 1개 살 때는 4,000원이고 3개 사면 500원이야. 3개 살 때보다 1개 살 때가 더 크겠지. 맞았지, 그지? 2번을 갈게. 갑이 과자 소비량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과자를 샀다면 음료수 1개 값이 남겠군이라고 됐잖아. 합리적으로 소비한다는 건 순편익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해야 되겠지, 그지? 소비량으로 본다면 여기서는 7,500원 2개를 샀을 때 순편익이 2,000원이야. 이해됐니? 1개를 사면 얼마나 쌀까? 1,500원. 1,500. 2개를 사면 2,000원의 편익이 있고 3개 사면 500원의 편익이잖아. 그렇다면 편익이 제일 높은 건 2개 살 때잖아. 그지? 그럼 2개 샀어. 2개 샀다는 얘기는 편익이 7,500원의 편익에서 비용 5,500원을 빼니까 2,000원의 편익이 생긴 거야. 그렇다면 2개를 사야 되는 거고 과자를 2개 사면 원래 있던 3,000원에서 2,000원을 쓰는 거잖아. 그러면 1,000원짜리 음료수 값 1개가 남는 거지. 라는 뜻이야. 음료수 값 1,000원이 남는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갑이 과자 소비량을 0에서 1개로 늘릴 때마다 얻는 1개 편익이 점점 줄어들겠군. 자, 아까 했던 거야. 처음에 4,000원이었어. 0에서 1. 다음에는 2,500. 그 다음에는 2,000. 이렇게 되는 거지. 점점점 줄겠네요. 맞았지, 그지? 4번. 갑이 과자 소비량을 2개에서 3개로 늘리기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추가로 얻는 만족감보다 크겠군. 비용 얼마가 되나 볼까? 2개에서 3개 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거 얼마야? 당연히 이게 지금 3,500원이잖아. 3,500원. 맞지, 그지? 1개에서 2개 될 때는 3,000원이고 하나 더 살 때는 3,500원이잖아. 그리고 추가로 드는 비용이 그거고 얻는 만족감은 얼마야? 이건 2,000이잖아. 2,000. 그러면 비용이 크다는 말은 추가로 얻는 만족감보다 크다는 말은 틀렸잖아. 들어가는 비용은 3,500이고 추가로 얻는 건 2,000인데 그러면 추가로 드는 비용은 추가로 얻는 만족감보다 적다고 얘기하지.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만족감은 적다고 얘기하지. 여기서는 추가로 얻는 만족감보다 크겠군이구나. 맞다. 왜냐면 2개에서 3개를 늘리는 비용이 크다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3,500이니까 2,000보다 크다 그런 얘기야. 3,500. 비용은 3,500. 만족감은 2,000. 그러면 비용이 더 크죠. 그런 얘기야. 나는 어떻게 비교했냐면 3,500
들어가는 거하고 2천 얻는 거하고를 비교했거든. 근데 그냥 숫자로 비교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런 뜻이잖아. 5번. 갑이 과자를 사기 위해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는 과자를 구입하는 개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점점 작아지겠군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을 앞에서 얘기했거든. 여기서 돈을 지불하는 건 명시적 비용이고 포기한 음료수는 암묵적 비용이야. 알았어? 그러면 갑이 과자를 사기 위해서 포기한 음료수의 금전적 가치가 과자 한 개 살 때 얼마? 금전 비용은 2,500원인데 과자 한 개 사면 1,000원이잖아. 그러면 1,500원이야. 처음에 1,500원. 처음에 2,500원. 미안해. 2,500원에서 마이너스 1,000원을 해야지. 그러면 1,500원이야. 한 개 살 때. 두 개 살 때는 어떻게 돼? 두 개 사면 이게 비용이 5,500원 든다 그랬어. 5,500원. 거기서 얼마를 빼야 돼? 2,000원을 빼야지. 두 개 샀으니까. 그럼 3,500원이 되겠지? 그럼 처음에 한 개 살 때는 1,500원. 두 개 사면 3,500원이 되겠네. 그지? 세 개 사면 여기는 9,000원 빼기 3,000원 해야지. 6,000원이 되겠네. 그러면 1,500원, 3,500원, 6,000원. 이런 식으로 점점 이게 과자 구입 개수가 늘어나면 포기하는 음료수의 소비적 가치도 함께 늘어나는 거지. 1,500, 3,500, 6,000으로 늘어난다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네. 알았지? 작아지는군이 아니라 커진다고 해야 되겠네. 5번이야, 5번. 커진다. 그 다음에 아까 4번 조심해. 비용 자체는 얻는 편익보다 크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비용에 비해서 얻는 게 더 많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그 비교 기준이 달라지니까 여기는 있는 그대로 비용이 더 크다. 3,500이니까 2,000보다 크다. 그러면은 맞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5번이야. 이거 조심해. 알았어? 복잡하네.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갈게. 20번. 보기는 완전경쟁시장에 어느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과 관련된 비용과 수입을 나타낸 거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계 비용 곡선이 나오고 평균 비용 곡선이 나오잖아. 평균 비용 곡선에서 쫙 해서 가격을 한번 해볼까? 지금은 P0라고 할게. 그런데 P1이 되면 어떻게 돼? 그만둬야지. 평균 비용 곡선이 가격보다 높잖아. 평균 비용 곡선이 점점점 P1보다 높으면 이때는 생산을 중단해야 되는 거야. 위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한계 비용 곡선도 마찬가지야. 한계 비용 곡선하고 가격인데, 이게 여기 지금 볼게. 자,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 현재 생산량은 Q0, 상품 가격은 P0. 이때 이게 현재야. 이 기업은 언제라도 총 비용을 전부 해소할 수 있으며 생산한 상품은 생산량이 얼마이든 모두 판매된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조건 무시하고 조건은 없는 거야. 그러면 자, 1번부터 한번 볼까? 생산량을 Q0로 유지하면 평균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작음으로 이윤이 극대화되겠군이라고 했어. 이거 하나하나 해야 돼. 평균 비용이 있고요. 한계 수입보다 작대. 비용하고 평균 비용하고 한계 수입을 얘기한 거야.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한계 비용은 한 단위가 증가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가격 자체가 한계 수입이라고 했어. 위에서 다 정리해보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한계 수입은 가격 자체라고 했어. 그러면 한계 비용 곡선에서 가격 자체라고 했지, 그지? 평균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수입보다 작으면 비용이 수입보다 작으면 이윤이 극대화되겠군이라고 그랬잖아. 요거 해석을 잘못하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근데 맞지가 않지. 틀렸지.
이게 지금 잘 생각해야 돼. 봐봐. 여기 지금 Q0일 때 쭉 올라가 봐. P0가 있지, 그지? 이 가격하고 한계 비용이 만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한계 수입이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렇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계 수입이 더 많아야 되겠지. 그러면 가격을 더 P2로 받으면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거지. 여기 지금 Q0일 때 이윤이 극대화라는데 아니 Q2일 때 즉 더 높은 가격을 받았을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알았지? 무슨 말이지? 이거 틀린 거야. 2번. 생산량을 Q2로 늘리면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커지므로 이윤이 남지 않겠군.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커지면 이윤이 남지 않겠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자, 이 말을 잘 봐봐.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커진대. 그러면 이윤이 남지 않는 게 아니라 Q2가 됐을 때 이윤이 아까 극대화된다 그랬잖아. Q0보다 Q2가 가격이 더 올라갔지, 그지? 그러면 이 가격이 올라간 게 완전 경쟁 시장의 한계 수입이 결국 가격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더 이익이 남는 거지. 이윤이 남지 않겠군. 이 말은 틀린 거지. 그 다음에 3번. 가격을 P0로 유지되면 생산량 Q1을 줄여도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이윤의 변함이 없겠군. 자, 그러면 Q1으로 줄여봐. 그러면 어떻게 돼? 평균 자, Q1으로 줄면 그대로 따라 올라가 볼래? 그러면 여기에 만나는 점이 어디야? 뭐보다 높아? P1보다 높지, 그지? 가격보다 높은 거잖아, 그지? 그렇다면 가격보다 높다는 얘기는 이윤이 발생하겠지, 더. 자, 그 다음에 4번. 시장 수요 감소로 가격이 P1이 되면 생산량을 Q1으로 줄여야 평균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가므로 손실을 0으로 만들 수 있겠군. 자, 그러면 P1이 되면 P1, Q1 했을 때 만나는 점이 평균 비용 곡선이 위쪽에 있잖아, 그지? 그러면 손실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그지? 알았어, 무슨 말이지? 5번. 시장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P2가 되면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커지므로 생산량은 Q2에 가깝게 가면 갈수록 이윤이 증가한다. 아까 1번하고 2번의 설명이야. 선생님 설명이야. 그래서 결국은 완전 경쟁 시장의 한계 수입은 가격과 일치하기 때문에 Q1이 아니라 Q2 그리고 가격은 P0에서 P2로 올라갔을 때 이윤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완전 경쟁 시장의 한계 수입이 가격이다라는 내용을 무시하면 풀 수가 없어. 알았어? 문맥상 A와 가장 가까운 것은 자, A가 판단을 내린다니까 목적어야, 목적어. 여기서 보면 있잖아. 결정한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기차에서 내리는 걸 하차하는 거고 평가를 내린다 이건 맞는 거고 이게 맞는 거야. 평가를 내린다, 결정을 내린다 같은 거야. 주의보를 내린대. 주의보를 내리는 건 뭐야? 알린다라는 뜻이지. 그 다음에 선반 위에 상자를 내리려면 이건 아래로 옮기는 거야. 옮기는 거. 아래로 옮긴다. 옮기려면 옮긴다. 그 다음에 게시판에서 글을 내린다는 건 뭐야? 삭제한다는 거지. 삭제. 그러면 정답은 2번이 정답이네. 평가를 내린다. 여기서는 판단 결정을 한다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2번이고 1번은 기차에서 내린 거 하차하는 거고 3번은 주의보를 알리는 거고 상자를 아래로 옮기는 거고 게시판에서 글을 삭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무슨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기억이 없으면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보려고 했는데 왼쪽에 있고 잠깐 봐봐. 19번 얘기를 잠깐 다시 좀 더 추가를 할게. 지금 여기서 본다면 이런 거야. 여기는 지금
비용 3,000원을 가지고 지금 1,000원짜리를 사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 지금 과자를 살 때 비용은 2,500원이고 편익은 4,000원이래. 그러면 편익에서 비용에서 편익을 빼, 즉 편익이라는 건 1,500원을 말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세 개 살 때는 편익에서 비용을 빼니까 900원이고 그다음에 한 개 살 때는 1,500원이고 두 개 살 때는 2,000원이잖아, 편익이. 그러니까 여기서 합리적 선택은 두 개를 사는 게 맞죠. 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두 개를 사면 2,000원을 지불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아까 마지막 거에서 마지막 5번 설명할 때 선생님이 5번 설명한 거 아까 생각나? 5번 설명할 때 두 개에서 세 개로 늘려. 그러면 두 개에서 세 개로 늘리는데 비용은 얼마가 돼? 두 개, 세 개면 9,000원에서 5,500원을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3,500원이고 그 다음에 편익은 9,500원에서 7,500원이 2,000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용은 3,500원 드는데 편익은 2,000원이라고. 그러니까 추가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뜻으로 만족감보다 크다라는 4번의 내용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맞는 거라고 얘기한 거지. 그래서 요거 다 따져봐야 되는 거야. 알았어?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야. 편익에서 비용을 그냥 빼버리면 순편익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1,500, 2,000, 9, 그 다음에 500. 이게 순편익이란 말이야. 오케이. 여기까지.